그래서 회식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15분째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주제는 요즘 회사 분위기였는데 어느새 요즘 젊은 애들로, 다시 자기 학창시절로, 또 군대 이야기로. 동료들은 하나둘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갑니다. 민수 씨는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헛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비난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민수 씨, 48세 남성, 중간 관리자. 민수 씨는 회사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3개월 전 부장 승진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수였던 동료는 부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민수 씨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팀 회식입니다. 고기를 구우며 소주잔을 돌립니다. 후배가 물어봅니다. 과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민수 씨가 입을 엽니다. 아, 회사 분위기?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우리 때만 해도 말이야. 밤 12시까지 일하는 게 당연했거든. 그때 내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오면 말이야. 칼퇴하잖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동료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응?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얘기가 그거야. 근데 그 전에 배경을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 왜냐면 우리 부서가 작년에 15분이 지났습니다. 동료들은 휴대폰을 봅니다. 누군가는 화장실에 갑니다. 민수 씨는 압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한다는 걸. 그런데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면 더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승진 못했다고 생각하겠지. 다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민수 씨는 더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15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건데 말이야. 회식이 끝나고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후배가 말합니다. 과장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려던 거예요? 민수 씨는 당황합니다. 회사 분위기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요즘이 어떤지는 잘 못 들었어요. 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생각합니다. 내가 또 이상하게 말했나. 하지만 다음 회식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럴까? 은정 씨, 52세 여성, 전업주부 은정 씨는 6개월 전 이혼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했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우리랑 자주 만나자. 오늘은 고등학교 동창회입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음식이 나오고 친구들이 수다를 떱니다. 애들 대학 어디 보냈어? 우리 애는 의대 준비 중이야. 은정 씨는 끼지 못합니다. 딸은 대학을 안 갔습니다. 침묵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은정 씨가 말합니다. 나 요즘 필라테스 다니는데 친구들이 눈을 돌립니다. 오, 좋네. 필라테스 효과는 있니? 강남에 있는 곳인데 거기 강사가 되게 친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강사한테 물어봤거든. 이거 얼마나 하면 효과 나냐고. 그랬더니 그 강사가 말하더라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근데 그 말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람마다 다르잖아. 나도 옛날에 헬스장 다닐 때 말이야. 은정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5분, 10분.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한 친구가 끼어듭니다. 은정아, 그래서 필라테스 효과는 있어? 응? 그게 아직 얼마 안 돼서. 근데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게 아니라 그 강사가 말이야. 또 5분이 흐릅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은정 씨만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친구 둘이 이야기합니다. 은정이 왜 저래? 이혼하고 나서 저런 것 같아. 말이 너무 많아졌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은정 씨는 칸막이 안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 씨는 눈물을 흘립니다. 나 또 이상하게 말했구나.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왜 민수 씨와 은정 씨는 헛소리를 할까요? 이들은 말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불안해진 겁니다.
헛소리처럼 들리는 그 말들은 사실 세 가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불안을 감추려는 신호심리학자 마크 리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침묵하면 자신의 불안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민수 씨는 승진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무능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계속 말합니다.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아는 게 많아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불안할수록 말은 산으로 갑니다. 회사 분위기를 말해야 하는데 어느새 젊은 애들, 학창시절, 군대 이야기로 튑니다. 왜냐하면 정작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좋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본인도 그 일부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민수 씨는 빙빙 돌립니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한 자신이 실패자처럼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 나는 잘 지내, 나는 괜찮아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불안할수록 말은 엉뚱해집니다. 필라테스 효과를 묻는데 강사 이야기, 헬스장 이야기로 튑니다. 불안을 감추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불안을 드러냅니다. 둘째,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신호.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할 때 뇌의 통증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즉, 거절당하는 것은 신체적 고통과 같습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민수 씨는 회식 자리에서 침묵하면 투명 인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승진한 사람만 챙기고 자신은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나 여기 있어를 외치는 겁니다. 은정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 은정 씨는 낄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라도 시작합니다.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더 거절당합니다. 셋째,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신호심리학자 엘버트 반도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불안을 느낀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민수 씨는 승진 탈락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계속 말합니다. 말을 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주도권을 쥔 것 같으니까요. 내가 15년 동안 일하면서 라고 말하는 순간 민수 씨는 다시 자신이 베테랑이 된 것 같습니다. 은정 씨는 이혼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끝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계속 말합니다. 말을 하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 같으니까요. 필라테스 이야기, 헬스장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은정 씨는 자신이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통제력을 되찾으려고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말로 인해 더 통제력을 잃습니다. 민수 씨와 은정 씨의 헛소리는 사실 헛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거절하지 마.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 세 가지 신호입니다. 하지만 불안할수록 말은 산으로 가고 사람들은 더 멀어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변에 헛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짜증내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은 지금 불안한 거구나. 민수 씨가 회식에서 장황하게 말할 때 동료들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민수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인데 구체적 질문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내용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은정 씨가 친구 모임에서 산으로 갈 때 친구들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은정아, 필라테스 얘기 재미있다. 그런데 요즘 네 부분 어때? 주제가 아니라 마음을 물어주는 겁니다.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사실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만약 당신이 민수 씨나 은정 씨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불안을 감추려고 말하지 말고 불안을 인정하고 말하세요. 민수 씨라면 회식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솔직히 제가 좀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말이 산호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지적해 주세요. 불안을 숨기려고 하면 말이 더 엉망이 됩니다. 하지만 불안을 인정하면 오히려 말이 간결해집니다. 은정 씨라면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떨까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좀 어색해. 내가 혹시 이상하게 말하면 알려줘.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면 말이 더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솔직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편해합니다. 불안을 감추려는 헛소리 대신 불안을 인정하는 진짜 말을 셋째, 침묵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심리학자 수잔 케이는 콰이어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무능력의 표시가 아니라 사려 깊음의 표시다.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당신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회식에서 15분 동안 장황하게 말하는 것보다 30초 동안 정확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모임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보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게 낫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존재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말을 할 때 존재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혹시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헛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말 속에 숨겨진 마음을 한 번만 들여다봐 주세요. 나를 인정해줘. 나를 받아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줘. 헛소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불안입니다. 민수 씨는 다음 회식에도 나갈 겁니다. 은정 씨는 다음 달에도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헛소리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헛소리가 사실은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불안의 신호이고 존재에 대한 갈망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중년의 삶에는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고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말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것뿐입니다. 불안을 감추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진짜 말을 해보세요. 나 지금 불안해. 그 한마디가 수백 마디 헛소리보다 강력합니다.